새 시대 새 역사의 장이 펼쳐진 1980년대 대한민국 경제는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이른바 삼저 시대가 호황을 이끌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수출도 급격히 늘어갔습니다. 80년대 중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일손이 크게 모자라게 됐고 여기에 이른바 3D 현상까지 맞물려 수출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어야 했다. 철강 생산 능력 세계 호황은 90년대에도 이어졌습니다. 철강 생산 세계 1위, 조선 산업 세계 2위의 위협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997년 이른바 IMF 외환 위기였습니다.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IMF 외환 위기, 왜 발생한 것일까요?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경제의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과소비,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외환 보유가 급속히 감소했습니다. 환율 또한 크게 치솟아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결국 국가는 부도 위기에 빠졌고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졌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IMF 한파가 몰아닥치자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몇십 개씩 문을 닫아야 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고 실업자들의 구직 행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태가 도래했다. 외환 위기로 초래된 그렇다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세대의 국난을 맞이한 것이다. 태국에서 시작된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한국에 전파된 거고,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외채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년 미만으로 상환해야 되는 단기 외채 비중인데 그것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한 50% 가까이 육박했었고,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또 취약했었고, 이렇게 하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국이 IMF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겁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위기.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금모으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부문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을 전면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 등에 힘입어서 20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IT 산업이 발전하는 이러한 그 성과를 거두게 되고요. 자동차와 선박과 같은 영역의 경우에는 1970년대로부터 진행된 중화공업화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00년 12월 대한민국은 IMF 위기를 벗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또다시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를 이끈 든든한 견인차, 바로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시장. 우리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말해주는 국산 자동차들도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중 특히 눈길을 끄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바로 수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종합 전시관이라서 여러 차종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환경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오십니다. 특히 제 뒤에 있는 수소차는 그 자동차의 구동 방식도 새로운 방식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하고 계십니다. 2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그 발전 속도도 눈부셨는데요. 수많은 부품과 복잡한 생산 공정, 그리고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 등으로 자동차는 현대 산업의 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자동차가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어느 나라든지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방 후방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재부터 부품, 그다음에 그걸 조립해서 차를 만들면 이게 이제 소비자한테 손에 건네지기 전까지는 전방 산업이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재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부품 산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완성차 산업 자체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어마어마한 산업인데 이게 판매가 된 이후에 금융, 보험, 운송 우리 산업 자체에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라는 거죠.